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체크입니다. 2025년 4월 양극재 수출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양극재 수출 금액을 분석해 보면 4월 수출 금액은 4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5%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NCM 양극재 수출 금액을 분석해 보면 4월에 330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2% 감소, 전월 대비로는 13%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NCA 양극재 수출 금액을 분석해 보면 3월에 92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2%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42%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청주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4월에 86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9% 감소, 전월 대비로는 28%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대구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4월에 119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4% 감소, 전월 대비로는 29% 증가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수출 금액 급증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포항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4월에 101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37%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천안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4월에 46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전월 대비로는 35%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울산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4월에 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전월 대비로는 24% 증가하였습니다. NCM 양극재 분기별 수출 금액은 2024년 1분기에 1233, 2024년 2분기에 1267, 2024년 3분기에 930, 2024년 4분기에 856, 2025년 1분기에 835, 2025년 4월 수출 금액은 330입니다. NCA 양극재 분기별 수출 금액은 2024년 1분기에 564, 2024년 2분기에 435, 2024년 3분기에 358, 2024년 4분기에 295, 2025년 1분기에 383, 2025년 4월에 수출 금액은 92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탑재량을 분석해 보면 2025년 3월에 LG엔솔은 3.5기가, 파나소닉은 2.3기가, 삼성 SDI는 1.4기가, SKO는 1.4기가, CATL은 1기가로 미국 시장에서 LG엔솔이 전월 대비 탑재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탑재량을 분석해 보면 2025년 3월에 CATL은 9.2기가, LG엔솔은 4.6기가, SKO는 1.9기가, 삼성 SDI는 1.6기가로 유럽 시장에서는 CATL이 전월 대비 탑재량이 급증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는 미국 시장 및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성장해서 K양극재 업체들 및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팩트체크는 기원합니다. 2025년 K양극재 업체들의 출하량 가이던스를 언급해보면 에코프로비엠은 40% 증가, 포스코 퓨처엠은 30% 증가, LNF는 30% 증가, LG화학은 4에서 6% 증가를 제시하였으며
2025년 출하량 가이던스 예측치대로 흘러갈지 팩트체크가 추적 관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자 글로벌 코발트 시장의 점유율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콩고에서 4개월 동안 수출 중단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고, 콩고의 코발트 수출 중단이 삼원계 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팩트체크는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 3월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분석 보고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요, 이 자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흐름이랑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빨리 잡아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숫자만 잔뜩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 있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걸 같이 찾아보고 또 이게 앞으로 뭘 의미할지 그런 단서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글로벌 시장 전체요. 2025년 3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64만 8천 대. 와,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나 늘어난 수치예요. 엄청난 속도죠? 특히 보니까 중국 시장 성장이 대단하네요. 39% 성장. 거의 시장을 끌고 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니까 당연히 배터리 시장도 엄청 뜨거울 수밖에 없죠. 3월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을 보면 92.8기가와트시 GWh라고 하죠. 이것도 작년보다 38%나 성장했어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역시 그 중국 기업들의 질주입니다. CATL 아시죠? 거기가 43%, 또 BYD도 40%. 와, 정말 놀라운 성장률이에요. 아, CATL이랑 BYD가 그렇게 무섭게 치고 나가는군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한국 기업들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LG에너지솔루션이 22%, SK온이 29% 성장. 성장한 건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중국 기업들 생각하면 약간 좀 아쉬운 느낌도 있고요. 특히 삼성 SDI는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7% 감소했다는 점. 이건 진짜 좀 눈에 띄네요. 혹시 짚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 삼성 SDI 감소는 저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이게 이 자료만 가지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몇 가지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력으로 납품하는 유럽 완성차 업체의 특정 모델 판매가 좀 부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시장에서 LFP,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는데 삼성 SDI는 그쪽 라인업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점도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LFP 배터리 이슈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는 크고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선수별로 또 지역별로 성적표가 정말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일 먼저 미국 시장은 어떤가요? 미국 시장이요. 여기가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11.0GW, 작년 대비 33%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성장률이 무려 85%입니다. 85%요. 와, 85%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SK온도 38%로 아주 탄탄한 성장을 보였고요. 근데 재밌는 건 글로벌 1위인 CATL은 미국에서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 CATL이 미국에서는 힘을 못 썼군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이 크겠죠. 보조금 혜택 같은 거요. 그리고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IRA 영향이 크네요. 미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럼 유럽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유럽은 또 다른 판이에요. 배터리 출하량은 21.6기가와트로 30%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는 CATL이 여전히 강해요. 59% 성장했고요. SK온도 47% 성장하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건 BYD입니다. BYD요? 네. 성장률이 무려 397%예요. 네. 397%요? 거의 4배잖아요. 그렇죠.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BYD가 유럽 시장 공략에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증거죠. 이야, 397%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BYD가 유럽에서 뭔가 제대로 시작한 모양이네요. 근데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12, 삼성 SDI는 마이너스 14. 아까 미국이랑 완전 반대네요.
유럽에서는 좀 고전하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죠. 미국하고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시장이죠.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배터리 출하량이 52.2기가와트로 무려 46%나 증가했어요.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는 예상대로 CATL하고 BYD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CATL이 48%, BYD가 26% 성장하면서 둘이 합쳐서 점유율이 거의 70%예요. 아, 중국은 역시 CATL과 BYD군요. 완전히 양강구도네요. 네, 확고한 과점체제죠.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에서 55%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긴 했어요. 상당히 선전했는데 그래도 아직 점유율 면에서는 이 두 공용기업하고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미국에서는 LG엔솔, SK온이 잘했고 유럽에서는 CATL, SK온이 선방하는 가운데 BYD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고요. 중국은 CATL과 BYD의 세상이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역시 삼성 SDI의 글로벌, 특히 유럽 시장 부진은 계속 좀 마음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시장 전체는 크고 있지만 그 게임이 벌어지는 주요 무대, 그러니까 북미, 유럽, 중국, 이 각 지역별로 양상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각 지역의 정책 환경, 아까 말한 IRA 같은 거요. 또 주요 고객사인 원성차 업체와의 관계 설정, 심지어는 선호하는 배터리 타입, NCM이냐 LFP냐 이런 것까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기업별 성과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는 단순히 누가 잘했고 못했다 이걸 넘어서 그 지역별 규제나 기술 선호도 또 완성차 업체와의 그 복잡한 관계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주목하고 계신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다음 분기에는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